네, 사망자 37명을 포함해서 18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국과수 그리고 소방당국 등과 함께 화재 원인 등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이 화재 관련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전 한국방재학회장을 역임하신 정상만 공주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상만 학회장님. 오늘 지금 이 시각 현장에서는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 이번 불이 어디서 왜 시작됐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일단 1층 응급실 뒤쪽에서 불이 났다 이런 진술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왜 불이 났을까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거든요. 일단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서 좀 이게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오후에 하여튼 1차 결과는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네. 확인이 되겠지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 부분은 발화 지점 1층 응급실이다 이렇게 네. 이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응급실에 설치한 그 난방기구 쪽이냐, 안 그러면 또 탈의실 쪽이냐 이쪽에 이제 두 개가 집중되고 있는데 응급실에 대한 난방기구다 이 정도면 이제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되겠고요. 네. 만일에 이제 탈의실에 사실 조리용 화기도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면 실화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제 감식반에 결과가 나와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상만 학회장님께서도 상당히 지금 좀 신중하신 이런 입장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목격자들 진술이나 아니면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1층 지금 간호사와 직원들로부터 응급실 간호사 탈의실 쪽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의문이 드는 거는 연기가 상당히 급속도로 퍼졌다는 점에서 불길도 그만큼 규모가 컸기 때문에 연기도 그렇게 빨리 퍼진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전열기구나 지금 이런 취사기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로도 이렇게 불길이 확 퍼질 수 있는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탕비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그 어떤 구조 변경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전열기구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시간에 주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최초에 그 불이 그 발화가 된 것이 7시 25분인데 네. 그리고 7시 30분에 그 경보가 됐고요. 32분에 이제 119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7시 25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이 5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불이 한 5분 정도가 지연이 되게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우선 그 최초 발견자에 대한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최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 두 명이 불빛이 솟는 것을 보고 뛰어나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말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5시에 감식 결과 끝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지금 말씀드린 도중에 지금 이제 오윤성 교수님의 목소리가 제대로 이제 방송되지 않은 것 같은 이 부분 약간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 관련해서 정상만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그 합동 감식을 했는데 1층에서 아무래도 발화가 됐으면은 아무래도 이 합동 감식을 통해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이 나와야 될 텐데 혹시나 이 단서들이 너무 피해가 심해서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너무 많이 타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천장에 올라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면은 1차, 2차 이렇게 가면은 정밀 여러 기관에서 와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론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정확한 화재 원인은 오늘 합동 감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이 났다는 곳으로 지목되고 있는 곳이 응급실 옆 탈의실 이쪽인데 이곳이 실제 병원 도면에는 없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용도가 변경됐다라고 네.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이
불법 용도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네.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같이 짚어봐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화재 피해가 지금 2층 병동에서 10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3층과 5층에서도 지금 나왔는데 아무래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계속 말씀 나눠가겠습니다. 연기 차오를 때 그 양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다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그쪽으로 못 나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중간에서 와장창 했지 이제 중간에서 모여가지고 왕중에 전실 살랐고 이제 그거서 자빠지고 그 지점 살랐고 이제 창문 쪽으로 나가는 거지. 창문 내다보니 그거 타고 올라가 남한선데 내가 방충만 뜯어나기 그래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뚫고 내려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 찍어서 내더니 탈출했을 일로 나가라고 이제 이러면 비상계단 나가라. 비상계단 나갈 쪽에서 나가지. 화장실인데 헬기 소리 듣고 밖에 나와 보니까 완전 아수라장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가고 사람도 못 알아봤습니다. 아예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시커먼 해가지고 아예 앞을 못 볼 정도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기가 너무 자욱했다. 그리고 앞서 소방 당국에서도 그 때문에 진입이 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병원 자체에 이제 고령의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던 상태다 보니까 피해가 컸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목격자들이 얘기한 이 정황을 봤을 때 이제 피해가 컸던 상황과 어떻게 좀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을 발견하기 이전에 네. 좀 이전에 불이 더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지난번에 제천 화재에도 실제로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는 훨씬 더 불이 먼저 발생을 했던 걸 볼 수 있는 네. 그런 개연성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장재 이런 부분 안에 거기에 또 뭐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료 기자재가 이제 플라스틱 제품으로 돼 있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침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독가스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불보다는 지금 유독가스 중심으로 사람이 질식사가 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 병동에 83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 지금 피해가 워낙 많았고요. 인명참 피해가 너무 많았고 또 특히 고령의 환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면은 지금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최초 신고가 7시 32분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게 7시 35분입니다. 3분 만에 선착되고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피해가 컸던 부분이 사실 조금은 이제 피해자 가족분들이나 이제 부상자 가족분들은 사실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에 화재가 발생된 그 장소가 이러한 그 병원이 아니고 어떤 학교라든가 네. 이랬었더라면은 별로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질식에 의한 어떤 사망이 많았는데요. 네. 최초에 이제 밀양 그 소방서장도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화재에 의한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빨리 다 끄집어냈단 말이죠.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를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을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는 최초에는 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한 2시간 만에 36, 7명까지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다 옮겼는데 옮기는 도중에 이분들에게 적절한 어떤 의료 조치가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사람만 옮기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그것이 아주 이번에 커다란 인명 피해를 낸 핵심적인 그런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는데 일단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연기, 유독가스로 일단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 가운데에 이제 1층부터 맨 2층까지 통하는 중앙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통로가 연기 확산에 어떻게 보면 뭐 불쏘시개가 됐다, 통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방재학 회장님 보시기에 이 통로가 연기 확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제 그 통로가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진에서도 이제 필로티 구조가 가장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 지난번에 제천에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필로티 구조라는 것이
주차도 쓸 수 있고 이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네. 건설 부분에서는 굉장히 추천하는 이런 구조지만 실제로 화재가 발생을 또 하필 1층에서 한단 말입니다. 네. 1층에서 했을 때는 그 산소를 굉장히 공급하는 큰 공간이 생기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 통로는 예. 크게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그게 또 2층에서 방화문이 열려 있었어요. 방화문. 그러니까 이 산소 공급이 원활히 되면서 그 통로에서 뿜어 올리게 되고 삽시간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화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또 열려 있으니까 굉장히 또 쉽게 가스가 나가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일단 뭐 불은 어느 정도 신속하게 진압이 됐는데 유독가스가 퍼져서 인명 피해를 키웠고요. 지금 정상만 전 박재학 회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방화문이 열려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 방화문을 누군가 열었다면 이것도 규정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은 그 의료 종사자들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저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저런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 훈련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 어떤 그 방화문을 잠궈 놨다면, 내려놨다면 적어도 이제 그 지금 얘기에 의하면 한 5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화재 사건에 있어서 5 내지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것을 열 리는 없을 것이고, 어떤 경향이 없어가지고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몸에 자동적으로 어떤 숙달이 돼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질식이 또는 연기가 더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뭐 필로티 구조 말씀하셨고요. 한마디로 1층이 이제 건물이 이제 덮여 있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뚫려 있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필로티 구조, 그리고 이제 연기 확산의 통로가 된 중앙 통로, 그리고 또 방화문이 열려 있었던 이런 원인들을 짚어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은 이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이제 설치되지 않았었다, 의무 규정이 아니었다 이러는데요. 일단 그 이유 먼저 좀 듣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축 면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아니고 일반 스프링클러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의 건축물의 면적이 안 돼서 원했습니다.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뭐 소방 점검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법에 대한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다 받고 전혀 그런 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일단 지금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아직까지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의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스프링쿨러가 있었으면 화재 초기 진화에도 도움이 좀 됐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유독가스 확산도 어느 정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훨씬 나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요양병원하고 지금 우리 세종병원하고 두 개 있는데, 지금 요양병원은 사실 의무적으로 이제 6월 30일 돼 있는 거고, 네. 일반 병원은 사실 지금도 이 규정에 의하면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것은 한 중기 화재에서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규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4층 이상 또는 바닥에 뭐 1,000제곱미터 뭐 이상 뭐 이렇게 돼 네.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지금과 같은 특수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병원.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제천 화재에서 봤듯이 다중시설, 이런 부분에서 시설 중심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다중시설은 사람이 많이 가는 시설이고, 지금 이런 특수시설, 이런 병원 같은 데는 본인이 움직일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 규정을 제시한다는 것은, 특히 바닥의 면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 규정에 다중시설이라든지 지금 같은 특수시설에는 훨씬 더 강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 교수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천 화재 때도 그렇고 지금 밀양 화재 때도 그렇고 꼭 어떤 대형 참사, 대형 재난이 터지고 나면은 그 속에는 보면은 이 제도의 허점, 제도의 구멍이 이제 항상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좀 미리 이 제도를 좀 보완해서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요즘에 소를 잃어도 외양간을 잘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발생이 되고 난 뒤에 하지 말고 지금 이제 이미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뭐 6개월, 1년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네. 계속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 안심을 네.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정 교수님 또 두 가지를 또 추가로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대피하려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나왔거든요. 이제 불이 났을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왜 위험한지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엘리베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정말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6분이 돌아가신 엘리베이터 속에 6분이 돌아가신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좀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가스가 들어올 때는 뭐 천이나 물에 묻은 천이나 안 그러면 휴지로 갖고 막고 네. 그다음에 움직일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계단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라 돼 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은 전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가스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꼼짝없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전기가 끊어지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출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가스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화재 당시에 어떻게든 이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다 보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 사실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와 함께 소방당국 브리핑에서도 밝힌 내용인데 이제 병원 환자들 중에 이제 한마디로 침대와 이제 손목을 결박해 놓은 환자들도 여럿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대피가 늦어진 것 아니냐, 희생을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요양병원 같은데 환자분들을 이제 묶어놓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은.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것은 자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소위 링거 주사를 맞는 그 가운데서 몸이 움직인 그런 상황에서 몸을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2층 중환자실에 있는 그 분들이 대부분 결박이 돼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34명 중에서 18명이 네. 링거 치료를 해서 이제 그 태권도 도복근이라든가 로프로 묶여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발표해 보면은 한 사람을 구조해내는데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소요가 됐다라고 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많은 그 희생자가 나오는 데 있어서 또 일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의료법 시행 규칙상에 있어서 환자 병상을 추락 자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시행령에 하지 말고 상위 법률에다가 이렇게 그 포함을 시키자라고 권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보호대를 빨리 끊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짚어보면 여러모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 교수님께 이런 또다시 이제 화재 참사,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서 일단 시급하게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지금은 수습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런 사고가 계속 연속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원인 분석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다음에 긴급 대책만 하고 그냥 만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근본 대책을 마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많은 부분이 우리는 사후 수습에 많은 집중이 돼 있어요. 네. 사전 대비 쪽으로 해서 관심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가져서 이걸 해결해야지 계속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만 이렇게 해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심과 투자가 안전 문화로까지 연결돼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밀양. 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2014년에 있어서 장성 요양병원 1차 경고입니다. 네. 이번에 있어서 밀양 세종병원 2차 경고예요. 네. 지금 이런 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신속하게 대비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밀양 화재 관련된 소식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한국방재학회장을 역임한 정상만 공주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